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정부에 신청한 울산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이 전국의 다른 지역 사업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해제가 불가능했던 그린벨트 1, 2등급지도 풀면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세 군데의 대규모 산단 조성 사업이 이번 전략사업 대상에 포함됐는데 울산시의 건의로 시작된 울산발 규제 혁신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 울산 수소 융복합별리 조성 사업을 포함한 3개의 사업이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다른 곳의 그린벨트 해제 용지만큼의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해 각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이 하나로 추진된 이번 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시의 건의로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울산발 규제 혁신 방안의 전국 확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5개의 후보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3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환경평가 1, 2등급지가 많게는 82%에서 적게는 22%에 달하는 지역이지만 이번 사업 선정으로 규제가 풀려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시는 울산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국토부를 설득하고 물경 그리고 영호남 시도지사와 공동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두 울산의 산업 경쟁력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울산 전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사업들입니다. 상계 사업 중 울산 수소 융복합별리 조성 사업은 남구 옥동과 두왕동 일원 280만 제곱미터 규모로 9,709억 원을 투입해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 조성과 울산체육공원 연계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울산 유별리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울주군 창량읍 용암리 일원에 360만 제곱미터 규모로 1조 4,451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실상 온산 국가산단 확장 사업입니다. 성안 약사 일반 산단 조성 사업은 중구 성안동과 약사동 일원 68만 제곱미터 규모로 산업단지가 전무한 중구에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595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3개의 사업 선정으로 약 20조의 생산 유발 효과와 1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착수해 본격적인 산업용지 확충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에 대해서도 사업 내용 보완과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울산시의 해제 권한을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어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심사를 통과한 조례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될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내용으로 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과 울산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19개의 안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다음 달 12일에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며 특히 임시회 본회의 첫날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 등의 일정이 예고돼 있어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울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버스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군호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울주군과 북구, 동구 등 외곽 지역 주민들이 배차 간격과 환승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두겸 시장은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은 임시방편의 조정이 아니라 장대, 굴곡, 중복 등 비효율적 노선의 재정비와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밝히고 노선의 조정이나 보완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7월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답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해야 될 부분이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이 불편해하는 걸 그대로 장기적으로 방치하겠습니까? 당연히 최적화를 위해서 계속 아마 진화시켜 나갈 생각이고. 울산시가 태화강역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합니다. 울산시는 방희섬 의원의 태화강역 인프라 관련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역광장 버스 회차지 구간에 미개설된 내부도로를 개설하고 역사 진출입 동선을 일반 통행으로 전환해 환승과 동선 체계를 단순화하는 공사를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태화강역에서 관광지까지를 잇는 시티투어 버스를 현재 8회에서 10회로 늘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무장애 밴 유비를 도입해 태화강역에서 관광지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과 경북, 포항, 경주 지역 6개 대학이 어제 포항공대에서 제3기 해오름동맹 지역 6개 대학 공동연구사업 협약식과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는 울산시와 포항시, 경주시 관계자와 포항공대와 한동대, 유니스트와 울산대, 동국대 YG 캠퍼스와 위덕대 등 6개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어제 포항공대 내에 설치된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는 원자력 산업의 중심인 동해 남부권 6개 거점 대학 간 연구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산업 협력을 비롯해 미래에너지 기술과 인문사회 융합 등 33개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3기 사업에는 한수원과 3개 지자체가 모두 72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선거인과 투표소를 확정하고 선거인들에게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인 수는 이의 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7만 7,842명으로 확정됐으며 투표는 모두 19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선거일인 3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를 관할하는 구군위원회에서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전체 22개 금고 가운데 단일 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금고 12곳을 제외한 10개 금고에서 치러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귀가 시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율 귀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교원의 질병휴직 관리와 심리 상담,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한일 수교 60주년의 과제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 자격으로 세미나를 갖고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고 발전적 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반대 속에서 양국 간의 수교가 이뤄진 지 어느덧 60년이 지났고 다양한 갈등도 있었지만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 울산 지역 5존 경보제의 권역 체계가 기존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변경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인 5존 경보제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중구, 남구 등 5개 권역에 행정구역 기반 권역 체계에서 서부권, 중북부권, 연안권 등 5존 농도가 동일한 3개 권역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5존 경보제 권역 통합에 따라 중복 발령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역의 경보 발령을 제외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예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제 오전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아침까지 만취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0대를 파손시켰는데 경찰에 체포되고서도 횡설수설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부서져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앞부분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6분쯤 울산 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CTV로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합니다. 이번엔 앞에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마구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남성 A씨. 사고를 낸 A씨는 200m가량을 질주하면서 9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이곳에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0대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들어와 있길래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좀 빼달라고 했어요. 차를 빼달라 할 때부터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어요.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차 빼라고 하니까 잠결에 이제 흥길 나오다가 뭐 오른쪽 왼쪽 차 이렇게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횡설수설해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S-오일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S-오일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한 2025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정유산업 부문에서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S-오일은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사회공헌과 환경 친화 경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퇴직금에 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최근 일부 퇴직자들이 퇴직자 성과급 소송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다음 달 중순까지 1,000명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는 4월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년 근속에 연간 1,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퇴직자의 경우 승소할 경우 1,600여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울산시가 시소속 사업장과 발주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우선 매달 소속 사업장 58개소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공원 녹지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50억 원 이상의 울산시 발주공사 9개소의 경우 울산시와 구군 관계자, 건설재해 예방기관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매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녹색 비둘기가 관찰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에서 자연환경 해설사와 사진작가에 의해 녹색 비둘기 2개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비둘기는 머리와 등이 녹색이고 배는 흰색이며 수컷은 작은 날개 덮깃이 젓갈색이고 암컷은 등과 같이 녹색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일본과 대만, 베트남 북부 같은 온대숲에서 주로 서식하고 국내에는 제주도, 독도, 태안 등에서 목격되며 국내 다른 곳에서는 관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울산시는 코트라 울산지원본부와 함께 아세안 종합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참가 기업 10개사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파견하는 시장 개척단은 오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에서 현지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통해 아세안 시장 진출을 모색하게 됩니다. 참가 대상은 울산에 소재한 식품과 생활용품, 화장품 등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 통상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141시설 결연 온기 나눔 행사를 3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에는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S-오일과 고려아연, BNK 울산 경남은행과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등 6개 기업과 울산시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울산시는 매주 수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와 개인 참여자와 함께
관내 14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환경 정비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일상생활 보조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가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언 울산 지원과 해자 스님으로부터 발전기금 1억 3천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기부금은 한마음선언 울산 지원 기부금 3천만 원과 해자 스님 개인 기부금 1억 원으로 마련됐으며 유니스트의 마음과학과 의식과학 연구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마음선언은 지난 1972년 설립된 불교 수행 도량으로 울산 지원은 개원 이후 20여 년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좋은 일자리와 주식회사 청산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구청은 총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고 좋은 일자리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에게, 청산은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